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마케팅의 개념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 혹은 소비자 욕구에 대한 이해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단계화하여 개념화한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설이 기본적인 소비자 욕구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먹고, 자고, 배설하는 생리적인 욕구와 그 다음 단계에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 숙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안전의 욕구, 그리고 친구와 교제하고 무리 속에서 존재하고 싶어하는 소속과 애정에 관한 욕구, 그리고 명예욕이나 권력욕과 같이 존경과 존재감을 갖고 싶은 욕구, 그리고 최상의 욕구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극대화하는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5가지의 단계의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입니다. 마케팅은 이러한 욕구의 5단계를 소비자들을 자극해서 그들의 소비 심리를 끌어내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위의 욕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하위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위의 욕구가 충족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소비자들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의 욕구를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행동을 끌어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50대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저축과 연금에 만족을 하고 있다면 금융기관에 그들의 돈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졌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더 많은 기간,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자극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를 위해 금융관리를 맡기라고 하는 금융기관의 메시지가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자동차의 기능이 완성 단계에 이른 모든 차들이 안전한 자동차의 성능이란 것을 따져볼 때는 새로운 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소비자들에게는 디자인과 스타일,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서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자동차를 넘어서는 운전자의 품위를 느끼게 해줄 것이라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성능에 대한 혹은 그 이상의 품격에 대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소비자들이 스스로 상위의 욕구를 찾아가게 해서 소비하게 하는 그런 자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각각의 용어를 정리해 보면 커뮤니케이션이라 함은 우리가 언어와 몸짓 혹은 표정 등으로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하고 느낌을 주고받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일, 즉 의사소통을 얘기하며, 설득이라는 것은 내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이해하고 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은 마케터가 원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득의 커뮤니케이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에 대한 포괄적 설득 커뮤니케이션 작업이므로 생산자의 정보보다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설득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비자는 시대에 따라 소비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상황과 시대가 소비자들의 욕구를 또한 변화시킨다는 것이지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소비 환경과 구매 행태를 파악하고 브랜드의 특성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추어 설득하는 사례를 1993년도에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원입니다. 침대를 구입하실 땐 반드시 속을 확인하신 후에 고르셔야 합니다. 에이스는 보이지 않는 곳에 품질과 과학이 있어 허리가 편안하고 잠을 푹 잘 수가 있습니다. 침대 신중하게 고르십시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에이스 침대. 광고 잘 보셨습니까? 제가 1993년도에 텔레비전 광고를 굳이 사례로서 설명드린 이유는 이 침대 광고가 기존의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던 제품군, 제품 카테고리를 새롭게 분리해서 정의함으로써 소비자들 마음속에서 독자적인 자기들의 필요에 맞는 제품군으로서 브랜드를 인지하고 그래서 그 브랜드가 그 새롭게 인식된 제품군에서 1등 브랜드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1993년 그 당시에 침대 시장은 대체로 신혼부부들이 새로이 집을 마련하면서 가구를 장만하는 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침대를 별도로 침대 전문 회사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선도적인 가구 회사들이 안방이나 거실에 장롱을 구매하러 가면서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장롱과 화장대, 주방 식탁 등등의 가구 회사에서 고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침대까지 포함해서 패키지로 구매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물론 가구 회사들은 그러한 구매를 유도를 했겠지요. 그래서 침대 전문 회사였던 이 브랜드의 회사는 그러한 본인들이 침대만의 과학성과 제품 성능을 얘기하는 것으로는 시장을 넓힐 수가 없었고 오히려 축소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는 카피에서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라는 단정적인 정의가 주요하였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는 그런 선언적인 카피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침대는 별도로 생각해야 될 관여도가 있는 제품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가구 시장과 다른 침대 시장이라는 새로운 제품군을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였던 것이죠. 실제로 이 광고가 나간 이후에 많은 전문 침대 브랜드들의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고 외국 침대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재미있는 사례로는 이 당시에 농담처럼 오가는 얘기에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이라는 선다형 문제에서 침대를 선택했는데 틀렸다고 집에 와서 울면서 얘기했다는 그런 농담도 오갈 정도로 아주 소비자들 전반적인 마인드를 변화시켰던 아주 훌륭한 카피였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전 광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였던 것이죠.